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인맥, 인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흔히 현대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 또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걸 한 개인이 모두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충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진 힘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왜 인맥의 힘을 네트워크 파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곧 힘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면 네. 자기의 힘도 덩달아 커질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사회에서 보면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봤는데 네. 이거 되게 의미 두고서 싸우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별짓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인식과 상호 인정으로부터 제도화된 지속된 관계망의 소유와 관련된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자본이다. 달리 표현하면 공통적 속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속적이고 유용한 관계에 의해 뭉쳐진 사람들의 총체인 한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으로서 인맥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말은 길었습니다만 브러디에는 사회적 자본인 인적 네트워크의 수준이 당사자의 계급적 위치를 나타내며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높은 계급 뭐 이런 겁니다. 또 좋은 인맥은 사회적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브루디에 따르면 상류 계급은 자식들에게 경제적 유산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관계망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적 네트워크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이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결혼까지도 그렇죠. 같이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거기 이너서클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죠? 근데 인적 네트워크를 잘 쌓으면 모든 점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왜 그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당발인 친구를 두고 있으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마당발 친구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마당발은 기본적으로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친화력도 타고나서 어떤 분야의 사람이건 만나면 금방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난 마당발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도 많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다 이권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마당발 곁에는 의외로 우정 나누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당발이 추구하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넓이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추구하지는 못합니다. 매번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개개인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 이거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당발이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우정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마당발이 넓은 인적 네트워크 인맥을 쌓으려는 이유는 우정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일까요? 무조건 이건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가 우정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정이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본성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은 우정을 더욱 위험 있고 진실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만일 이익으로 만들어진 우정이라면 이익이 사라지면 우정도 풀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키케로는 인맥과 우정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인맥은 자기의 약점을 채울 목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이익을 위해 형성된 관계입니다. 반면 우정은 이익과는 무관하게 본성에 기인해서 맺어진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인맥보다는 우정이 훨씬 위험이 있고 진실한 관계입니다. 반면 이익 때문에 맺어진 인맥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있을 때는 인맥도 우정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계도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당발이 가진 넓은 인맥은 본성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들 간의 관계의 질적 수준이 그리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이게 참 그쵸. 멋있어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특정한 무슨 뭐가 힘이 있는 것 양 느껴지지만 그쵸. 그게 이렇게 사그라들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부러워할 것도 아니죠. 그죠? 사람들은 인적 네트워크는 넓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인맥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인맥도 관리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인맥은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네요. 따라서 마당발의 넓은 인맥은 그만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정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공자님 논어에 이런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유분자원 박내 부력 낳고. 그러니까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만나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정겹고 더 기쁘죠. 따라서 진정한 우정의 관계에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도 인맥 관리는 있지만 우정 관리라는 말은 그렇죠. 없잖아요. 우정 관리라는 말은 안 쓰죠. 그죠? 물론 우정도 인적 네트워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힘이 되거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정으로 뭉친 친구가 곁에 있으면 아무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정이 때로는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우정을 맺을 당시에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친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본성에 이끌려서 친해졌는데 나중에 운 좋게 이익을 얻는 관계로 발전했을 뿐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키케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익이 있고 우정이 그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정이 있고 이익이 그 뒤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 덕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먼저 우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뒤에 주어진 것뿐이죠. 결코 이익을 위해 우정을 맺은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어떤 관계, 이 네트워크, 이거는 우정으로 발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뭐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좋은 인맥을 맺으라라고 조언은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좋은 인맥의 관계망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인적 네트워크에 나도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도 당신들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좀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좋은 네트워크에
기존 멤버들이 흔쾌히 받아줄까요? 아니 그거 절대 받지 않고 네. 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적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받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도 충분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는 게 먼저죠. 이 논리에 대해서도 키케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자신들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친구를 갖기 원하며 자신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친구가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이나 인간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으면 인적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좋은 인맥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네.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매력도를 높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매력도를 내가 높이는 게 그렇죠. 먼저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인맥이 생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각자가 가진 능력은 별 볼 일 없으면서 서로 타인의 도움만 바라는 인적 네트워크라면 별로 좋은 관계망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죠? 사마천 사기 이장군 열전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숭아와 자두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나무 밑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으면 나무가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그 밑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스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인간적 매력을 갖추고 있으면 저절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좋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평소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면 결코 좋은 인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좋은 인맥을 쌓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역량과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